여행자에게는 좋을 것이고 취업자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일 것입니다. 바로 슈퍼엔저입니다. 오죽하면 슈퍼엔저라고 부를까요? 정말 역대급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관광객은 솔직히 엔저 현상이 반가울 수밖에요. 모든 게 다 싸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4만원치 먹은 것 같은데 2만원밖에 안 나오면 엥? 이렇게 싸다고? 뭐 이런 반응이 나올 거잖아요. 제가 경제학자나 경제를 다루는 유튜버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엔저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 일본에서 생활할 예정이거나 현재 일본에서 생활하곤 있지만 귀국이 얼마 안 남은 분께 엔저 상황에 맞는 꿀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 일본에서 지낼 분께는 크게 해당 안 될 거기 때문에 일본 정세에 맞게 본인이 알아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엔저의 주요 원인으로 꼽자면 마이너스 금리, 일본 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양, 엔화 절상에 대한 일본인의 두려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금리부터 봐보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보통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왜냐?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부담스러워서라도 대출을 덜 받고 돈도 덜 쓰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레 수요가 줄어들 테니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일본을 보세요. 아주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서 계속된 저성장 덕분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유는 일본 은행이 국채 매입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아베노믹스라 부르는 경제 정책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여러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낸 다음에 일본 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일본 은행은 전보다 더 많은 국채를 떠안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 부작용으로 금리를 갑자기 팍 올려버리면 일본 은행이 갚아야 할 빚 이자가 순식간에 불어날 거고, 일본 은행은 그 자리에서 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 은행이 빚 이자나 갚다가 망하게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금리와 일본 은행이 보유한 국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일본 은행은 일본에 있는 은행이 아니라 은행 이름이 일본 은행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플라자 합의 이후 일어난 버블 경제와 잃어버린 30년을 안겨준 엔화 절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버블 경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까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학생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진짜 간단합니다. 1900년 중반부터 일본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에게 물건을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반대로 미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를 기록했죠. 여기서 빡친 미국이 특히 일본을 꼬집으면서 인위적으로 엔화의 가치를 올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봤다고 해서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아무튼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거야 미국으로선 일본보다 물건을 싸게 팔 수가 없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일본 제품이 가격은 싼데 퀄리티까지 좋아? 안 사고 배길 수가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엔화의 가치를 올려버려서 일본 제품 자체를 비싸게 만들어버렸고, 그걸 사는 미국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또 비싸게 느껴질 거고, 그러면서 일본 물건을 점점 덜 사게 될 거잖아요. 미국은 이걸 노렸던 거죠. 이때부터 미국이 의도한 대로 엔고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유명한 버블 경제가 찾아옵니다. 버블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 가치보다 과평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장점이 아예 없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해외여행이 가기 쉬워지고 모든 것이 다 싸지면서 그 당시의 일본인들의 자존심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엔고의 축복은 별로 오래가진 못했고, 그때부터 일본의 내리막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후폭풍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렇듯 버블 경제를 피부로 느낀 세대들은 아직까지 일본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60대 이상부터 엔고의 축복을 제대로 만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결론은 버블 경제의 호황부터 몰락까지 다 겪었던 사람이 본인이거나 혹은 내 가족이기 때문에 또 그때처럼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엔저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엔고에 대해선 일본인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그 당시 버블 경제에 살았던 사람에게 직접 들어보니 잠깐이지만 정말 좋은 꿈을 꾸었다 라고 하더군요. よかったら付き合ってくんない？ただとは言わない。取っといて。金くれんの？今夜だけ付き合って。タクシー、ほら見て、1万円だよ。こっちは女性だからおいで。早くおいでって。これがバブルなのか。
제가 설명드린 이유 말고도 사실 다른 이유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굵직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엔전이 일본 망했다느니 마냥 웃을 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한국도 1달러에 1,400원 가니 많이 하면서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100% 이상한 댓글이 달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면서 지금 엔저 현상은 일본이 천벌을 받은 거다, 업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얘기만 나오면 그저 신나서 악플부터 달고 보는 당신들 진짜 농담 아니고 같은 한국인 괴롭히고 상대방 눈에서 피눈물 나오게 하면 정말로 천벌 받습니다. 악플 달다가 좆된 사람들 본 적 있죠? 유튜버인 저 역시 입 잘못 놀리다가 나락가겠지만 악플러 당신들도 손가락 잘못 놀리다가 똑같이 나락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은 접어뒀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한다고 달라지진 않겠지만요. 제가 꿀팁 드린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꿀팁 드리고 끝낼게요. 곧 일본에 가실 분은 다행히 지금 엔이 싸니까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환전해서 조금은 여유롭게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돈은 일본 안에서 알바하면서 그걸로 쓰면 되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지내면서 알바를 너무 열심히 했던 건지 돈이 남아버렸네? 그런데 또 바꾸려고 하니까 엔화는 계속 약세네? 그러면 다음에 또 쓴다는 개념으로 그냥 가지고 계세요. 급하다고 바로 바꾸지 말고요. 원화는 언제든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나중에 또 일본 놀러 갔을 때 그런 돈 쓰면 공짜로 막 여행하는 것 같고 진짜 짜릿할걸요. 반대로 일본 생활을 끝내고 곧 귀국하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수중에 꽤 많은 엔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슬프게도 지금 엔화가 똥값이라서 원화로 바꾸기 좀 아깝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다음 여행을 위해 킵해 놓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 금액이 너무 많다 싶으면 환율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환차익 보시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엔화 파킹 통장도 잘 되어 있으니까 마치 주식처럼 적정가에 도달했다 싶으면 원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엔화가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래도 다른 이유로도 엔화는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 만일을 위해 쟁여두세요.